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한동욱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우리가 재정관리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과 또 사회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제 3P라 그랬는데요. 프라프티, 부, 프리빌리지, 명예, 또 파워, 권력.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이 60세 단연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노후의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또 60세 이후에 우리가 의료 지출비가 많죠.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또 노후 자산이 고갈이 방지할 수 있는, 어쩌면 건강이 최고의 또 재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0 넘으면 여러 가지 은퇴 시점을 두고 이렇게 보면 신체에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노안이 오고죠. 그런 다음에 또 탈모가 되고 머리카락이 또 가늘어집니다. 또 몸 곳곳에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죠. 또 화장실에 또 자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급속한 신체 노화를 맞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65세에 넘어서 40% 이상이 입에 냄새가 나고 또 무릎 변형이 옵니다. 50%, 허리 변형이 한 70%, 또 100에 15명은 또 여러 가지 우울증, 우울감이 잦아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에 보면 한 7, 80%가 난청, 그리고 또 99%가 백내장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노년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중년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중년기 때부터 이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혼란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또 활동성도 제한되고 에너지가 또 저하가 되지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또 은퇴 후에는 여러 가지 또 전후로 해서 휴일간에 그동안에 열심히 치열하게 주중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휴일이 오고 또 갑자기 또 자유가 많아지면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날 좀 신경이 예민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테크노 불안 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성장을 하다가 성장 자체가 멈추게 되면 성장 정지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여성은 어떻습니까? 빈둥지 증후군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이렇게 공허한 마음에 또 이렇게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하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그래서 부엌 증후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도 이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년기, 노년기에 이런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 그러는데요. 남편이 이제 기대 수명은 82세입니다. 또 82세고 여성분들, 아내는 87세가 우리가 기대 수명입니다. 또 부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부 수명은 부부 둘 중 한 명까지 생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60세 동갑의 부부 기대 수명은 90인데요. 60세부터 90살까지 그래 30년 동안은 기간으로 보면 19년은 이제 부부가 함께 삽니다. 또 그 중에 또 11년은 혼자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년을 함께 사는 시간을 보더라도 부부 모두 건강할 때는 한 10년, 그리고 한 명 이상이 아플 때가 9년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건강수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한 이런 불편한 기간들을 뺀 기간을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이 70.9로 나타납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83.5세. 그러니까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차이가 12.6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별로 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위 5분위 이 개념이죠. 상위 20%에 해당되는 계층으로 이를 보면 건강 연령이 75세가 됩니다. 반면에 하위 20%는 건강 수명이 65세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요. 자기가 건강을 잃으면 자기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피카소 같은 경우에 보면 67세에 또 우리 막내를 출산을 했고요. 채플린도 보면 4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73세에 또 아들을 출산했죠. 그만큼 건강했나 봅니다. 워런 버핏도 여기 보면 90세, 지금 2025년에 만 95세인데요. 90살 넘을 때까지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워런 버핏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는 거는 심리학자가 권하는 건강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면이고요. 충분한 수면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죠. 운동은 육체적인 몸의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강인하게 되고 마음의 어떤 탄력 회복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사 일기와 또 감사하는 생활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기 쓰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592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죠. 난중일기 전세 속에서 그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외침을 받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일기를 쓰면서 그 용기로 승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전략들을 또 객관화해서 잘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것도 일기의 힘이 아닌가 또 그렇게 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명상, 조용한 시간 가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 묵상, 또 혼자서 심호흡 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우리가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우리가
심리학자가 권하는 5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수면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하게 양질의 수면을 확보해야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죠.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시험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그게 근거 없고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미국에서 8시에 등교한 그룹과 9시에 등교한 그룹, 9시에 등교한 그룹은 1시간을 더 충분한 수면을 확보한 다음에 1시간 늦게 등교를 시켰어요. 이 두 그룹을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늦게 온, 충분하게 잠을 자고 늦게 온 등교를 한 그룹에서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양질의 충분한 수면이 뇌 활동량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더 높인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죠. 그 외에도 충분한 수면을 해야 면역력이 또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예방이 됩니다. 또 심혈관 질환도 30%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염증이 억제가 되고 정신력이 또 강하게 되고요. 회복 탄력성도 높이고 되고 또 치매 예방하는데도 우리가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에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잘 자려면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탠이라는 심리학자가 5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겠다 이러는 거죠. 들쭉날쭉 하다 보면 우리 신체 리듬이 깨져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이전에 잠자리를 들어서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또 하면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취침하기 3시간 전에 또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녁 이후에 커피라든지 뭐 이게 카페인이 있는 그런 음식들, 차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잠들기 전에도 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좀 감사, 또 좋은 일들,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또 말 다툼이라든지 또 늘 우리가 핸드폰 기기를 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핸드폰 기기를 통해서 하면 그 전자파들이 뇌에 전달이 돼서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심호흡, 따뜻한 그런 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운동은 또 몸과 또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한다 그랬죠. 또 뇌를 아주 우리가 중년되면 기억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기억력 감소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조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또 인지 기능도 향상시키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또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노후에 가장 정말 골치 아프고 우리 가장 위협적인 질환이 치매입니다. 60살 넘으면요, 치매 환자가 100명당 1명이고 70세가 되면 10명당 1명, 80살이 되면 4명당 1명이 치매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가장 골치 아픈 우리 노후 질환으로 등장이 하는데, 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하는 겁니다. 우울증에도 당연히 좋은 처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연세대 교수님께서 탄력 회복성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유산소 운동을 해라. 심혈관 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인다 그랬죠. 두 번째,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또 골절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뼈 근육, 뼈에 붙어 있는 주위에 근육들이 강화가 되면 여러 가지 골절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강화를 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주 3회 한 패키지를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한 20분, 근력 운동을 한 10분, 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한 10분 정도 해서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를 주 3회에서 6개월 정도를 지속을 하면 몸이 급속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질적인 그런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도 이게 보완이 되고 아토피 피부가 어느 정도 또 개선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 6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몸은 뭐 건강, 육체적인 뭐 근육이라든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도 좋고요. 우리 감정까지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 다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밝게 전환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기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몸의 탄력성을 위해서 또 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실천 방법이 또 운동입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순항되지 않고 이렇게 왠지 참 무거운 일상의 짐들이 가슴을 가득 이렇게 채울 때, 또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그때 무조건 몸부터 움직이라, 운동을 해라, 이렇게 권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면과 운동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음식입니다.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언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what보다 when이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뭐 좋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 좀 보다는 채식 위주로 야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자연식 위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는 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식후에 먹으면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채소와 과일과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혈당이 이제 몸에서 자리 잡게 하다 보면 이후에 또 식사를 하더라도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무엇보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저녁을 일찍 먹어야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최소한 4시간 이후에 잠자리에 완전히 소화시킨 상태에서 잠자리를 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소식으로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고 바로 이내 잠을 자고 이러면 우리 모든 이 장의 기관들이 워킹이 됩니다. 그러면 숙면을 방해할 뿐더러 오히려 몸 기관마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 좋다. 또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우리 저녁의 과식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화된 식품들 이런 거는 세포를 파괴하고 발암 물질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숯불이라든지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찌개라든지 해서 이렇게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닭도 튀김보다는 백숙을 통해서 이렇게 닭고기를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장수 5대 마을을 이렇게 블루존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공통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먼저 자연식을 많이 먹더라는 거죠. 야채라든지 해조류 또 발효식품도 중심으로 식단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또 이렇게 노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게 먹고 또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걸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라든지 이웃들 이런 공동체들이 사회적인 관계가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든지 또 외롭게 살아가는 것, 특히 외로움은 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건강하게 부대끼면서 순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건강한 삶의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성격적인 부분, 기질적인 부분입니다. 삶에 대해서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또 삶에 대해서 임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또 명확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외에 5번째는 물이 좋더라는 거죠. 물이 환경오염되지 않는 그런 물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토마토가 있죠.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항암 물질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면역력을 강화하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또 이제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들 그런 신장 기능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토마토는 또 열을 가하거나 또 올리브에 이렇게 같이 섞여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에 토마토 요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관계인데요. 관계를 우리가 참 노후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관계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큰 영역으로 보면 부부 관계, 또 자녀와의 소통,
친구, 자신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소통이 참 중요하죠. 연애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막상 부부로서 인연을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연애와 달리 참 많은 부부들이 깨어지고 관계 속에서 또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고 또 이런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혼 가정들이 참 많죠. 예, 그래서 부부 간의 소통도 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녀와의 어떤 그런 소통도 중요하죠. 예, 간디가 우리 세상에서 정말 의롭고 값지게 이렇게 살다가 인류 역사를 인도의 비폭력 운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의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간디가 죽고 난 뒤에 자녀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의롭게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왜 장례식에 안 나타났냐 이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했지만 나 자신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어떤 그런 다정한 시간이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는 거죠. 늘 외로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의 어떤 소통 속에서 친밀감, 또 사랑, 격려, 또 응원해주고 또 자녀들이 독립해서 자생력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이런 것들이 참 소통 과정이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간에 친구 간의 소통인데요. 친구 간에 이제 저희들이 60 넘어서 또 은퇴를 하고 또 옛날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수십 년 친구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은근히 나이가 들면 이게 참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투기도 하죠. 또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런 소통, 이것도 늘 참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그럴 때 그 에너지의 원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례로 제가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덕수죠. 아버지 영정을 보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그러면서 저 참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어떤 소통이죠. 자기가 대단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과업을 성취를 못했지만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다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눈물겹게 열심히 살았다.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 만족 이런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무대를 떠나지 않고 이 무거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일구하였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친구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없는 천국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이렇게 괴테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외로움은 또 노년의 가장 큰 질병이고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우리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또 노화를 유발시키고 각종 질병이 잦아듭니다. 치매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도 증가시킬 수 있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밥과 이런 뭐 커피 이런 걸 좀 많이 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심이라 그러죠. 대단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을 무장해제시키고 또 인심을 얻는 거죠. 밥을 많이 사주고 이러면 친구들이 또 후배들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들이 부하들 명령보다는 밥을 많이 사주고 격려하고 그랬을 때 그 리더십이 밥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줄이고 경청을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남들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좀 재밌죠. 도마에 올려서 이렇게 남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비난보다는 칭찬과 또 불평 대신 또 긍정적인 그런 말들이 또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또 상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옳고 맞고 이런 게 드물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능력보다 그런 사람들과의 직장 상사나 또 동료들, 부하 직원들의 원만한 관계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또 평판이 또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승진하고 나중에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 질환 중에 가장 큰 질환 중에 위험한 게 우리가 치매라 그랬는데요. 치매 전 단계를 이뤄보면 치매하기 전에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는 전 단계가 이뤄보면 외로운 거죠. 그 외로움은 왜 외롭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없냐?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증가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니즈, 욕구, 관심사를 좀 채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상대방의 관심사가 뭔지 거기서 반응하고 그 상대방의 니즈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시간과 또 돈과 에너지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공짜가 없죠. 또 상대방하고의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면 남한테 뭔가 헬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관심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지나치긴 독점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n분의 1이 좋다. 한 시간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 골고루 하면 한 10분 정도가 6명이 이제 할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대요. 말하고 싶은 사람과 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말을 하고 싶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대인들이 외로운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말하고 싶지만 상대방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나친 대화 독점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팩트가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이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야, 너 왜 요즘 뭐 어디 아프냐? 얼굴이 안 좋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여성분들은 야, 남편 사랑을 못 받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거보다는 뭐 기왕이면 야, 너 예전 얼굴 그대로다. 너 어떻게 나이를 안 먹냐? 그 동안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덕담해주고 또 밝은 말을 해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서로 나오는 거죠.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질문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늘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적당한 그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가까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하면 좀 바디 랭귀지를 쓰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런 자세들이 좋죠. 그러면서 호기심 모르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다 그래서 뭐 요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질문들 많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 결혼했느냐, 또 요즘은 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자산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거는 너무 또 지나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또 취조하듯이 이런 질문도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성공하는 CEO들의 가장 절개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요? 그렇군요. 그만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워딩보다는 또 맥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내용보다는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거죠. 메르비안이라는 심리학자,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말에 대한 내용은 7%밖에 안 되고요. 목소리, 고저라든지 장단, 빠르기, 느리 이런 목소리 부분은 38%. 그 다음 55%가 비언어적인 요소, 태도,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그런 적당한 바디 랭귀지 이런 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55%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상대방하고 친밀감을 주고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소통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 못지않게 사회적인 관계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의 품격은 결국에 관계에서 완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